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후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중국 증시가 2% 이상 상승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매주 한 분씩 전문가가 출연합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상담해 주실 텐데요. 자, 출연하시는 분들 중 시청자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최고의 한 분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과연 최후의 어떤 분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또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할게요.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솔로몬님을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솔로몬님의 의견을 지지하시거나 동의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나 전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지지 여부를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샵의 5588 문자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의견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잠시 후에 고수의 이슈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솔로몬님, 네. 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희 고수 서바이벌에서 맹활약을 펼쳐주실 텐데요. 네. 먼저 각오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네, 지금 뚜렷한 매수 주체가 또 시장을 끌고 갈 만한 그런 매수 주체가 외국인 이외에는 사실 없는 상태고요. 네.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휘둘리는 기관들조차도 그런 그 선물의 변동성에 휘둘리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도 뭐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네.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이제 115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솔로몬님께 여쭤볼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최근에 가장 큰 이슈 또 시장의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환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환율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전 한때 1180원까지 아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급등이 나오자 사실은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식 자금을 갖고 들어오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조차도 주식을 안 사주면은 사실 증시에서 주식을 사줄 사람이 없다.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굉장히 큰 우려감이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비차익 쪽에서, 그러니까 비차익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비차익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특정 종목을 사기보다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바스켓으로 대표 종목들을 갖다 꾸준하게 사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이번 주 초에도 여전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조금 진정이 되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저희 코스피 지수는 165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죠.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로써 5거래일째 연속 계속되면서 오늘 지수도 상승으로 장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업종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는지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 환율이 좀 급등할 때만 하더라도 네. 그동안 이제 환율 관련해가지고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출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네, 오늘 IT 자동차들이 조금 반등에 네, 성공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침에 이제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 현대차라든지 또는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먼저 나왔는데요.
오히려 이제 오후 들면서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대표적 바스켓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골고루 사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떤 특정 업종을 샀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좀 비교적 업종으로 본다면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철강이라든지 건설과 같은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중 환율이 1,180원대 부근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1,170원대 초반으로 그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오늘 환율의 흐름은 어떻게 보신지요? 예, 사실은 지난주 후반부터 이미 이제 환율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큰 줄기상으로 본다면은 약한 달러의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러한 그 단기 반등의 폭이라든지 기간이 어느 정도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함께 좌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1200원 선 이하 그리고 1150원 선 사이에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네, 이러한 흐름들이라면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코스피랑 연결시킨다면은 코스피 자체도 일정한 박스권의 흐름들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이제 좀 1,150원 선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환율 하락으로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들보다는 그럼 어떤 업종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율이 일단은 안정이 된다는 측면은 네. 현재 시점에서는 뭐 최근에 환율이 급격히 떨어질 때는 이제 수출 관련주보다는 뭐 내수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이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또는 뭐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그 대표적인 내수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거든요. 네. 또 이제 뭐 운송 쪽에서 보면은 뭐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이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업종이 뭐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종목별로 가치적인 접근 또는 수급적인 접근, 기술적인 접근, 이렇게 좀 일정한 빠른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특정 업종이 주도주로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에 따라서 어떤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이 나오기보다는 네, 예. 앞으로는 뭐 지수 움직임이나 또 내수주 위주, 가치주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급격히 올라간다든지 또는 또 반대로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그 방향성을 갖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환율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흐름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떨어진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좀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주도주의 변동은 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뭐 IT나 자동차 다시 간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우선 제가 준비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지 전체적으로 맥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된 차트 중에서 보시게 될 부분들이 이제 금 가격하고 달러 가치 흐름을 이렇게 추적해 놓은 그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 가격 그리고 달러 가치 흐름이 절대적으로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네. 있고 달러가 또 강세 흐름을 보여줄 때는 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달러의 흐름 자체가 국제 금융 상품 이외에 실물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격도 역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 금 가격뿐만 아니라 원유 가격도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들은 역시 달러의 약세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달러의 약세 흐름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주식시장에 좋으냐 나쁘냐 단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느 한쪽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달러 약세가 오히려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달러 크다. 캐리 트레이드성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가 전개된다는 얘기는 미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를 좀 빨리 만들어 줄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자산 쪽에서의 어떤 그 달러 캐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네. 반대로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미국으로 달러 자금이 유입이 안 되게 되면은 미국의 자본 수지가 더 악화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금융자산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이런 그 자본 수지가 악화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본 수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달러 약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은 미국이 사실은 바라는 바이죠.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호주가 금리 인상을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 네. 또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한국은행장이 금리를 갖다가 큰 폭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한국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나 호주 달러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더 떨어지겠죠? 예, 그렇죠. 네. 그건 사실은 미국이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한다는 부분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금융 긴축 출구 전략이다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바라는 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금리의 문제들, 이 부분을 단순히 금리의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증시의 호재일까, 부정적인 악재일까,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현재 달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달러 약세가 전개되는 것이 우리 증시는 오히려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올라가는 게 순간적으로 우리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나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달러가 조금 안정이 되는 것이 좀 더 우리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약세 기조가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이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먼저 문자 상담을 한 통 받아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말에도 정말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한 종목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한국 정밀기계입니다. 52,000원에 6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솔로몬님, 이 네. 종목부터 진단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한국 정밀기계요. 한국 정밀기계. 네. 우선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밀기계입니다. 네, 한국 정밀기계. 네, 오늘은 보합에 마감이 되었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정밀기계는 공작 기계 업체죠. 네, CNC 선반 등 조금 그 사이즈가 큰 대형 정밀기계 부분에서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우량주입니다. 한국 정밀기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저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PER인데요. 한국 정밀기계의 현재 PER 약 7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 7배 정도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같은 업종들이 보통 한 10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그러니까 업종 내의 다른 기계 종목들에 비해서 약 30% 이상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 전체적인 평균 PER이 약 12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은 뭐 훨씬 더 한 50% 가까운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밀기계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그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고평가되어 있느냐 또는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따지게 된다면은 감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국 정밀기계가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던 부분들은 수주가 좀 원했던 부분만큼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수주가 조금 정체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향후 실적이 2010년까지는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성장성이 좀 멈추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수주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그 터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9월 24일을 35,300원을 저점으로 10월 초에 한번 다시 그 저점을 높여가는 기술적으로는 쌍바닥 국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기술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42,000원대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42,000원대의 가격이라는 것은 지난 9월 달에 형성되었던 부분들, 네, 즉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9월 초중순에 형성되었던 지금 제가 표시했던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하는 국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저항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거래량이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2,000원대 전후에서의 어떤 매물 저항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저평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대략 한 5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 정도가 현재 한국정밀기계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평균 목표 가격 컨센서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난 7, 8월 달에 형성되었던 가격대, 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표시하고 있는 이 가격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조금 여유 있게 홀딩 하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비중이 한 60% 정도 되신데 그럼 이 비중도 줄이지 않고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비중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가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의 절반 이상 60% 정도의 과도한 비중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 한 45,000원대 부분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중간 저항대가 하나 있거든요. 네. 예, 이러한 가격대에서 조금 그 비중을 조금 낮추시고 또 다시 한번 재매수 시점을 찾아가시는 그런 조금 분할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한 종목 더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캠스인데요. 33,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5%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2346님인데요. 이 종목 역시 솔로몬님께 여쭤볼게요. 휴캠스입니다. 네. 자, 이거 휴캠스도 참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네. 좋은 회사인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상담 들어오는 종목들이 다 회사 내용은 무난한 회사들인 것 같아요. 네, 휴캠스는 그 남해화학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질산, 메탄올 뭐 이러한 그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또는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휴캠스에 대해서 최근에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초안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었는데 일본 회사가 이 부분의 그 설비 부분을 폐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휴캠스가 그 상대적인 수혜를 받는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들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까지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휴캠스에서 생산하는 그 화학 제품들이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건축 건자재 쪽에 들어가는 뭐 어떤 제품의 원료들로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요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휴캠스의 실적 자체도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보시고 계신데요. 일목균형표 속으로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구간들이 구름대의 하단으로 내려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구름대의 하단으로 내려와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지난 앞에서 이렇게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주가 흐름들이 구름대 위에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거는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해 본다면 반대로 지금 구름대 밑으로 떨어져 있다 하는 얘기는 저항대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마다 다 저항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인데요. 밑으로 본다면은 대략 한 28,000원대 정도의 어떤 지지선이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위로는 약 3만 원
1,000원대 정도, 32,000원대 정도의 저항이 놓여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그 박스권 흐름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3만 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현 가격대를 중심으로 아래쪽으로도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 위쪽으로 또 기대를 갖기도 어려운 약간 어정쩡한 국면입니다. 네. 다만 조금 전에 이 종목을 질문하신 분이 주식 비중이 25%. 네.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조금 더 기간에 어떤 여유를 가지시고 보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분간은 큰 기대보다는 좀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있는 종목입니다. 뭐 매수, 손절하는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조금은 뭐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샵의 5588번,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종목 상담 신청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아이스와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및 파이낸셜 뉴스 정보 미디어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손잡고 국내에서 독점으로 블룸버그 텔레비전 한국어 자막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블룸버그 이벤트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청원아이스 이과수 공기청정기와 함께합니다. 삼성 매직스테이션과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1000만 가구 이상 디지털 케이블과 아날로그 케이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에서 방송되고 있는 서울경제TV. 우리 지역에서 방송되는 서울경제TV는 몇 번일까요? 거주하시는 지역명과 채널번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멀티미디어 슬림PC,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의 해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일장 대응에 앞서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솔로몬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IT주 중에서 네.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서울반도체. 네. 잘 아시고 계시군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주식에 관심 맞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네, 워낙 네. 유명한 종목이라서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신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 반도체를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최근에 IT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시점에서 서울 반도체를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고 이야기를 해본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또 최근에 서울 반도체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과 또 상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점검을 해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IT주들 또는 뭐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델로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 반도체를 준비했는데요. 계속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자, 서울 반도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과연 서울 반도체라는 주식이 적정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고평가되어 있는 것인지 이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서울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보고서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또 모든 증권사가 또 그렇게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증권 같은 국내 최고
최대의 증권사인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적정 가격에 대해서 레이팅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런 사실은 잘 모르셨죠? 이유는 뭘까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마 짐작컨대 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서울 반도체가 분명히 성장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또 향후에 그런 기대를 잔뜩 모을 수 있는 종목이기는 분명한데 서울 반도체의 현재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2조 약 2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또는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영업이익의 흐름들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2조 2천억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서울 반도체는 3분기에도 물론이거니와 4분기에도 사상 최고치의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실적 모멘텀은 분명하고 또 공교롭게도 어쨌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어쨌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고평가되어 있다 아니다라는 그 평가 자체를 시장이 해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옳다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가야 될 종목이라면은 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이제 관념만 가지고 개념만 가지고 또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그 시장하고 동떨어진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반도체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또 이러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이제 3분기부터 TV용 LED 부분이 새로 이렇게 매출의 보탬이 되고 있어요. 네. 새로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TV용 LED 쪽의 성장성이 향후 실적을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성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 좋은 모멘텀이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정한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제 최근에 나온 한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면 적정 가격을 약 5만 5천 원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5만 5천 원의 선정 배경 자체가 그렇게 썩 명쾌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5만 5천 원에 대한 근거를 PER 25.2배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왜 25.2배가 적용이 되어야지 적당한 건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반도체의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은 뭐 어차피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상황 또는 모멘텀, 실적 부분 이런 부분들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도 하고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서울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힘들겠죠. 네, 어쨌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서울 반도체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그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매수를 한다면 매도할 시기도 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요. 네. 저는 지금 오늘 이제 43,2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네. 사실은 43,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에 진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3,000원 이하에서는. 즉 예를 들어서 내일 한 200원 이상 빠지게 된다면은 네.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42,300원 정도 선에서 기술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기술적인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43,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진입,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진입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적정 주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대신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고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서울 반도체를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고수의 대박 컨설팅 어떤 분이 기회를 잡으셨을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예. 네, 서울은 비가 오고 난 후에 많이 추워졌는데 부산은 어떤가요? 부산도 조금 춥습니다. 많이 추우세요? 예.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방 접종을 하셨고요. 독감 예방 접종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못 하셨어요? 예. 네, 백신이 많이 없어서 저희 동네에는 아직 많은 분들이 맞지를 못하셨습니다.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글쎄, 뭐 예방 접종까지 아직까지 안 해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신가 봅니다. 네, 예. 오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신지요? 아, 저기요. KB금융 하고요. 네, 삼성전기 하고요. 성전기, 네, 현대차, EUB. 네, 우선주,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우선주. 세 종목 갖고 계신가요? 예, 예. 네, 우량주 위주로 종목을 잘 갖고 계신데요. 비중이랑 매수가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KB금융부터요. KB금융 55,500원에 30%고요. 네,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는 조금 높게 샀거든요. 네, 10만 원 정도 해. 25% 정도고요. 네, 25%. 예, 마지막으로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투우비. 예. 네. 이거는요. 37,900원에 요거 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현금 비중은 한 25%를 갖고 계신 거고요. 예. 네, 특별히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솔로몬님과 말씀을 나눠 보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예.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동양분이라서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디 부산에 계셨습니까? 고향이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라, 예. 네, 아, 더 잘해드려야겠네요. 아, 부산이면은 저는요, 부산 구포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기 제일 궁금한 거는요, KB금융인데요. 네, 예. 이게 제가 산지가 조금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고소 서바이벌에 내가 이게 처음에 사가지고, 예, 한번 이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머리 좀 짧고 MC분이 계시더만은 요즘은 이제 바뀌셨나 봐요. 예, 예. 진행자분이요? 예. 네, 제가 좀 더 낫지 않은가요, 예, 어머님? 잘렸습니다. 뭐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근데 내가 이제 이 주식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잘 몰라가지고 그냥 딴 기업 같은 거는 뭐 그건 속내막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우리를 주로 거래하는 국민은행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KB금융을 처음에 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오르기는 조금 올랐는데, 요즘 한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한 3, 4일인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계속 팔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좋기는 좋는데 만약에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근데 오늘은 또 좀 보니까 좀 많이 사고 오늘 좀 올랐거든요. 그래 이거를 지금 계속 들고 가야 될란지 외국인 네. 분들이 파니까 나도 그냥 좀 팔아줘야 될란지 그래 네. 오늘 한 10% 정도 팔려고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네, 너무 예. 높게 내놨는가 팔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어머님이 궁금하신 점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요. 솔로몬님께서 천천히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예, 그리고요, 이거 삼성전기하고 같이 좀 해주세요. 네, 네. 삼성전기랑 현대차 우선주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솔로몬님.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포트 자체가 네. 상당히 양호하고 안정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적절하게 또 금융과 또 최근에 주도 업종인 IT와 자동차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부분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기 전에 제가 아까 앞에 계셨던 앵커분 임용석 앵커님이신가요? 임동석. 임동석 네, 아나운서. 예, 네. 아나운서입니까? 예, 제가 잘렸다고 얘기했는데 농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예, 우선 KB금융부터 한번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오늘 흐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죠. 예, 1.14% 상승하면서 700원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그 업종들의 흐름들 중에서 가장 양호한 업종이 금융업종 중에서 은행업종입니다. 네. 은행업종들은 비교적 그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비교적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기관이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유일한 업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렇게 그 은행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은행 업종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고 있는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흔히 이제 NIM이라고 하는데요. NIM, 이 부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KB금융이 이런 순이자 마진의 그 성장세가,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에 대해서는 뭐 현재 기관들도 긍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가 갖고 있는 자사주하고 또 KB금융이 갖고 있는 자사주가 서로 이제 맞교환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러한 이제 맞교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KB금융은 그 자본 비율을 조금 그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다라는 평가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익이 어느 정도 약 1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에서 빨리 조금 줄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계속해서 달려가는 말에는 오히려 채찍을 가하라 하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듯이요. 잘 가고 있는 종목을 굳이 미리 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9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박스권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박스권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30% 비중 자체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만약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늘 61,900원인데 만약에 한 6만 원 선이 일시적으로 또 밀리게 된다면 조금 더 그 기간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기술적 흐름이 될 수는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감안하시고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30% 비중 자체가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된다면 약 한 10% 정도, 한 대략 한 65,000원대 이상 정도 된다면은 가지고 계신 30% 비중 중에서 뭐 일부 10%씩 10%씩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시켜 나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무난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도 지금 약 비중이 25%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중인데요. 삼성전기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지난 9월 28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기술적으로는 조금 그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28일 날 113,500원의 고점을 찍었는데요. 삼성전기 최근에 그 나왔던 보고서들의 목표 가격 자체가 약 11만 원대, 11만 5천 원 정도 이런 거의 고점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기는 대부분의 그 증권사에서 갖고 왔던 어떤 시장 컨센서스 타겟 프라이스 자체가 어느 정도 도달이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반등시마다 차익 실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전기는 아주 재밌는, 우리가 좀 재밌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앞서서 뭐 서울반도체 얘기도 해드렸지만 삼성전기가 지금 어떤 그 PER, 주가 수익 배율 비율로 따진다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삼성전기는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시켜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고객님께서 매수한 가격이 10만 원이세요. 네.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0만 원 선에 대해서 매수 단가 자체에 큰 의식을 하지 마시고 혹시
반등이 10만 원 이상 나온다면 다행스럽게 좀 정리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10만 원 선이 혹시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큰 기대 갖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고자 하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부분들은 제가 앞서도 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적정 가격 수준에 대한 레이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그럼 11만 원대라고 내놓는 증권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 11만 원에 레이팅을 했느냐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좀 허무맹랑합니다. 제가 좀 허무맹랑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보고서를 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사실은 조금 비난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는 게 PER이라는 부분들인데, 유독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어떤 한 증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PER을 사용하지 않고 PBR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얘기죠. PBR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PBR을 기준으로 삼성전기를 목표 가격을 선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그동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익 성장성이 얼마큼 빠르게 전개되느냐에 그 초점이 맞춰졌던 거기 때문에 이익 관점에서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익은 내버려 두고 자산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다분히 시장에서 요구하는 적정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꽤 맞추기 위해서 논리를 억지로 갖다 접목시킨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런 분석은 사실은 한마디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특히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PBR을 4.3배 수준에서 10% 정도 할인한다 하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4.3배에서 10% 할인한다. 그럼 4.3배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었느냐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삼성전기가 가장 좋았을 때, 가장 고평가를 받았을 때에 1999년도에 PBR이 4.3배였어요. 그거보다 약 10% 정도 할인하겠다. 사실은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이런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큰 신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증권사 보고서에는 그렇게 연연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근데 제가 조금 더 꼬집는 이유는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러니까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제 뿐만 아니라 다른 네.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정 가격에 대한 레이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적정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 뭐 여러 가지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10만 원대 사신 것은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 될 수 있고요. 설사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대치를 크게 갖고 가시기보다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예. 네. 제가 오늘 증권회사 직원 비난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솔로몬님의 지지율과 상관이 있겠죠. 네, 현대차 2UB. 네, 매수가가 37,900원이고요. 비중이 한 2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가면 현대차 우선주도 같이 올라갈 텐데,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네. 자, 우선 이제 기술적인 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현대차의 기술적인 부분들 보면은 제가 잠시 이렇게 박스권 부분들을 그려보겠습니다. 보면은 약 4만 원 선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지지선을 9월 달에 지지 역할을 했던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9월 초중순에 한번 4만 원대 부분에서 지지 역할을 했다가 10월 초에 그 부분이 4만 원이 깨지는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사실은 추세가 깨어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4만 원 선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올라갈 때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7,500원대에서 그리고 이 37,500원대가 10월 달에 보면은 구름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즉 추세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매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현대차, 이우승, 우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가격대를 전후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7,900원에 20% 정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대략 지금 가격 전후에서 어느 정도 그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비중을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20%가 좀 많다 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뭐 한 10% 정도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10%는 당분간 시세에 어떤 큰 변동성이 없을 거로 박스권 흐름으로 본다면은 조금 편안하게 가져가자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오늘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전망을 좀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내일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장에 임해야 할까요? 전망 참 쉽지 않은 부분일 텐데요. 어렵습니다. 네. 오늘도 장이 죽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위치에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 일봉 흐름들을 보시면은 오늘 저점이 60일 이동평균선에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기술적 반등은 지난 10월 초에도 한번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지 가능성, 그 신뢰가 점차 두터워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반면에 자꾸 60일선을 놓고 한다는 얘기는 한 번은 깰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관점도 열어두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 환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좌우할 텐데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오늘 이제 649포인트이기 때문에 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꼬리를 단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면은 연속성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그만큼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강한 매수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외국인들한테 기댈 데가 없다 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선물 흐름이라든지 또는 그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서 자꾸 등락이 반복이 되는 그런 박스권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큰 기대보다는 박스권 흐름 쪽으로 좀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솔로몬님 내일도 함께 해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제 7시부터는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무료 진단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수 서바이벌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300분께요. 하이리치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수 서바이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